어느 날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은 남자가 있습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 살아난 남자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알려준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남자. 그는 오늘도 당당히 사람들 앞에 섭니다.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백금기 씨를 만나봅니다. 아직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시간, 금기 씨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는 금기 씨. 강연을 다니는 그는 외출하기 전에 외모에도 꼼꼼히 신경을 쓰는데요. 남들 앞에 서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깔끔하고 한 번이라도 쳐다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 팔 다리를 절단한 그는 밖에 나가기 전 의수와 의족을 착용하는데요. 외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몸에 무언가를 착용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마지못해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총 2kg, 1kg, 3kg를 몸에 달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티 입으면은 쉽게 목에다 넣고 꼽으면 되는데 난방 같은 거라든지 단추잠근 일이 있으면은 시간을 많이 소비하죠. 특히 이렇게 작은 데 같은 데. 근데 이 성격 고치고자 한다 사람들은 한 손으로 단추를 잠궜을 때 성격이 온순해질걸요. 급한 성격으로는 절대 안 잠가줍니다.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는 금기 씨. 옷은 실리콘이라서 옷이 잘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잘 들어가요.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들어가요. 옷에 걸려가지고 들어가는데 되게 힘들죠. 옷을 다 입고 나면 마지막으로 머리 모양을 손질합니다. 씻는 것보다 이거 준비하고 옷 입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또 씻고 출근 준비하고 옷 입으면은 1시간은 소요되지 않나. 부지런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러지 않으면 절대 따라가기 힘들어요. 오늘 강연을 부탁받은 곳은 지방이라서 서둘러 움직여야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청주를 향해서 나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신나게 한번 달려봐야죠. 새벽 어스름을 밝히며 나가는 금기 씨의 차. 그는 강연을 하는 장소가 아무리 멀어도 늘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저를 불러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자신 있습니다. 광주도 다녀왔고 인천도 다녀왔고 부산도 갔다 왔고. 능숙한 솜씨로 운전을 하는 그는 노력만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행해 보입니까? 불편해 보입니까? 전혀 없어요.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운전도 할 수 있다. 오늘 또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한 명이라도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알려준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침 무렵 청주에 도착한 금기 씨. 백금기 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열렬한 박수 소리와 함께 강연장에 들어서는 금기 씨.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시장 같으면 그런 분들 있죠. 두 다리가 없는데 뭔가를 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런 모습을 꼭 나에게 보여줬어요,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저보다는 낫지 않냐. 그렇지. 착용하고 한 팔 남았고 한 다리가 있고 걸을 수 있다라면은 그래서 그때 바로 배웠던 것이 운전부터 배웁니다. 이왕 사는 거 똑바로 제대로 살아보겠다. 후회 없이. 내일 당장 죽어도 후회하지 않게. 그런 마음으로. 강연을 듣던 사람들이 점점 금기 씨의 삶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의 삶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데요. 하루를 똑같이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감동이 담긴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힘든 상황인데도 저렇게 의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나, 항상 이렇게 시간을 좀 헛되이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신체적으로
그 장애이다 하는데 그 마음의 장애가 더 그 무서운 장애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다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별 말씀이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에 묻어나는 진심이 금기 씨에게도 전해집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저의 삶이 저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접목을 시켜서 좀 더 발전된 내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연을 마친 그의 걸음이 바쁩니다. 이제 사무실 복귀해서 사무실에서 주어진 일. 서울에 있는 회사에 도착한 금기 씨. 새벽부터 시작된 일정에 피곤할 텐데도 금기 씨는 쉬지도 않고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강의를 다녀오면은요, 거기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감정을 따로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5번보다 나은 다음 강의가 될 거고, 그때보다 나은 또 그 다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십니다. 흔히 말하는 독수리 타법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치는 금기 씨. 이렇게 자신만의 삶의 노하우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한 손으로 많은 연습을 해. 독수리보다는 참새가 더 빠르겠죠? 쪼자먹는 게. 참새탑법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시장 오늘 강의 잘했어? 예, 오늘 센터장님 덕분에 너무너무 잘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에 조금이라도 더. 회사에서 금기 씨는 늘 밝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미인대칭이라고 해서 미소 짓고 인사 나누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밝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를 모두 마친 금기 씨가 퇴근을 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요. 네, 뵙겠습니다. 퇴근 후 친한 회사 동료들과 직장 근처에 있는 당구장에 들렀는데요. 당구는 금기 씨가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조금 한 기분 좋으면 150 정도? 피가 금기 씨가 친 흰 공이 정확히 빨간 공을 쳐냅니다. 그의 솜씨에 모두 놀라는데요. 대단하다. 두 손으로 큐를 잡아도 맞추기 힘든 위치의 공들을 금기 씨는 한쪽 팔과 한쪽 다리만으로 중심을 잡고 정확히 맞추는데요. 동료들도 처음 당구를 같이 친 날은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뭐. 어떻게 저렇게 칠 수 있을까? 어떤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한 일인데, 하여간 평소에 하는 행동을 봤을 때도 그대로 게임에도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 노력을 해서 저렇게 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큐를 잘 움직이지 못해 허탕치기가 일쑤였는데요. 당구공은 둥글죠. 근데 굉장히 번덕번덕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게 빗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집중력을 주고. 금기 씨가 시범을 보이는데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기 마련. 실패입니다. 포크를 잘못 쳐야지 안 빠져나간답니다. 픽사리를 없앨 수 있겠죠. 금기 씨가 집중력을 발휘해 다시 한번 흰 공을 쳐보는데요. 이번엔 성공입니다. 저런 거를 엎드려서 한 8개월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굳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깨 운동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허리 운동하고 그러면서 집중력도 좀 키우고 나를 좀 더 갈고 닦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게 바로 당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 팔과 다리로 무슨 당구를 치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의 모든 도전은 새로운 인생의 밑거름이었습니다. 났어요. 회사 동료들과 헤어진 후 금기 씨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즐겁고 하루가 길었고 일찍 시작하는 아침은 하루가 즐거워요. 길어요. 남들의
두세 배는 더 많이 살지 않나. 새벽에 입었던 옷들을 다시 하나씩 벗기 시작하는 금기 씨. 입는 게 쉽지 않았듯 벗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유일하게 오른쪽 팔에 있는 단추만 못 걸르죠. 잠궈진 채로 또 그냥 밀어넣고. 그래서 셔츠를 살 때는 항상 손목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인지 크기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셔츠를 사죠. 의수와 의족을 처음 착용했을 때는 살이 닿는 부분이 쓰려 힘들었던 금기 씨. 이제 그런 아픔은 사라졌습니다. 정말 오늘 또 고생한 다리. 벗어났을 때는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 의족하고 의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또 즐겁게 생활했기 때문에 또 피할 수 없는 거고 그 녀석들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야 된다는 것이죠. 사남 이녀의 막내로 태어난 금기 씨.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 일을 시작했는데요. 꿈 많던 20살이 되던 해 전신주에 올라 일을 하다 감전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살아났습니다. 병실에 치료 중이었는데 영장이 나왔다고 백금기를 그렇게 찾았답니다. 힘들게 찾다 보니까 병원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가지고 온 것이 영장 가지고 왔어요. 93년 1월 18일 날짜로. 가고 싶었죠. 군대를. 군대를 가고 직장을 갖고 가정을 이뤄 누구보다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던 금기 씨. 사진만 보면은 누구나 다 이게 슬럼프라는 걸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일들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 보면은 내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려고 이러려고 그렇게 힘든 걸 이겨냈나? 내가 너 정도로 못 이길까? 내가 깨부시고 이겨나가고. 그래서 또 성공했을 때는 또 다른 만족감을 느끼죠. 그런 게 굉장히 큰 쾌락이 아닌가.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활발한 삶을 살게 된 그는 하루하루가 소중해 그 기록들을 이렇게 일기장에 꼼꼼히 남깁니다. 주말에도 금기 씨는 회사에 나와 근무를 하는데요. 딱히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일하는 것이 즐거워 금기 씨는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 편입니다. 쉬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워낙에 많은 장애를 가져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에 감사하죠. 병원 생활을 딱 만 1년을 했는데 나가면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앉아서. 그의 회사에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준 분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일같이 내일이 모레같이 미래나 꿈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분을 만나보고 난 후에 나 같은 인생도 좀 바꿔볼 수 있겠다. 꿈이라는 걸 가져볼 수 있겠다.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다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힘들었던 시절 옆에서 금기 씨의 말에 귀를 기울여줬던 사람. 그래서 지금도 금기 씨는 그에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일어나기 힘들었던 장애를 갖고 중도 장애를 가지고 극복을 하고 남들한테 지금 잘 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 같은 정상인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더 열심히 뛰어보자. 이런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사의 재질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나눈 후 서둘러 강의실로 들어간 금기 씨. 그가 진행하는 자기 개발에 관한 토론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조별 토론 및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목표가 중요한 이유, 왜 중요한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개발하고 소중히 꾸려나가기를 바라는 금기 씨. 그는 이런 마음에 늘 수업에도 열정을 다하는데요. 그걸 보면은 수업이 끝나갈 때쯤 광주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찾아온 두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저희 형님입니다. 저를 딱 만 1년 동안 병간해 주셨던 어느 분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기에 제가 2년 같이 했어. 네, 만 1년, 2년 가까이 유일하게 있는 저의 친구이자 형이자 어느 누구도 제가 그 몸이 썩어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무도 치료를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나를 병간을 해줬어요. 친형들도 하기 어려웠던 일을 와서 해줬던 친구. 그리고 그냥 의사 선생님에게 때 아닌 때를 좀 썼고, 제가 왼쪽 팔과 다리를 다 잃었는데 친구가 그걸 보더니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뭐 팔과 다리 중에 하나라도 좀 친구에게 좀 돌려주고 싶다, 그걸 좀 물어봤다고 합니다. 친구가 누구보다 고마운 금기 씨. 안 좋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에 너무 좀 더 보고 싶고 더 살리고 싶었어요, 친구를. 그래가지고 내 피부라도 내 팔이라도 뭘 다 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세상에는 친구도 여러 가지 친구가 있는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둘만의 그 사이가 나는 너무 부럽다, 진짜. 키가 많이 작다. 진짜 너무 부러워. 많이 부러워. 왜 이런 거키 많이 컸었는데. 저는 키높이 구두 신어보러. 신어도 안 되대, 그래. 또 불편해. 신지 마. 그냥 이대로 살아. 고향에서부터 먼 길을 달려온 형과 친구를 위해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하기로 한 금기 씨. 동생 보고자 오신 것 같은데 변변치 않게 대접을 해드려서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돈 내세요. 바깥. 지금 보니까 8,000원 써주네. 8,000원. 사투리 안 써. 어떤 농담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흉도 허물도 없는 사이인 세 사람. 밝아진 금기 씨의 모습을 보며 형의 마음도 기쁩니다. 처음에 태어나고 나서 자기 생을 비관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대견스럽네요. 저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학창시절에는요, 이 친구 연애 편지를 제가 대신 써줬어요. 그 전부터 말 주변은 이렇게 없었거든요. 왜 그 부모 같은 마음 있잖아요. 저 친구가 잘하는 거 보고만 있어도 왠지 기분이 좋고 뭘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과 친구에게 사랑받는 금기 씨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장애를 가지고도 열심히 살아줬을 때 뭐 식구들이라든지 부모님들, 주위 분들이 달리 보여주고 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님하고 우리 친구가 와서 나의 그 모습을 봤고 앞으로 더 믿음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하루인 것 같아요. 그는 컵에 반 정도 담긴 물을 보며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잃은 것보다는 남아있는 것을 돌아볼 때 삶은 좀 더 풍요로워지는데요. 곁에서 응원해주는 이가 있다면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만합니다.